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미국의 경제 판단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이런 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의 여건들이 그래도 좋았는데 반응을 이쪽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동발 리스크, 확전,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리스크는 여전하다라고 심리가 좀 느끼는 듯하고요. 그리고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이 하락 전환한 이후에 조금 더 장중 저점을 조금 밑에 좀 깔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출렁출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시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장중 저점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으로 이 코스닥은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난 거래일 대비 8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765선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전 거래일에 이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11포인트 하락, 2700선 밑에서 2690선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으로 약간은 아쉬운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 현물과 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현재도 외국인이 3,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전기전자, 금융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어느 정도 받쳐는 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 3거래 연속 나오고 있죠. 1,438억 원, 개인은 2,0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매매 공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코스피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4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공방은 좀 펼쳐지고 외국인이 1,457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볼 텐데요. 오늘 국제유가 그런 이슈, 중도발 리스크 때문에 에너지 좀 탄력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 풍력 이런 쪽이 오르는데 미국 대선과 또 연결해서 이슈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어서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그 미국 대선,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막을 좀 내린 상황이고요. 이제는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이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투표가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뭐니 해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거, 특히 이제 증시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 두 후보자의 정책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겠지만 그 후보자가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게 시장이 반영되는 그 시점에서 주도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두 측면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 후보자, 해리스 수혜주 찾기 이걸 좀 해보면요. 일단 친환경 에너지 업종이 반등할 것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는 미국 관련주이죠. 썬런 그리고 넥스트라 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청정 에너지 쪽입니다. 이쪽이 부각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패턴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고요. DR 호튼과 그리고 톨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건설주거든요. 건설 섹터도 해리스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된다면 주택개발 그 지원 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4년간 300만 가구 주택 건설을 보이겠다. 이제 이게는 공약으로 계획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친환경 에너지주 그리고 건설주 이게 좀 튈 것으로 예상되고요. 트럼프 수혜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값싼 에너지 정책을 대우한다.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업의 활동이 운영이 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규제가 줄어든다는 데서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인세 그리고 규제 부담 이런 게 지금 같은 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제약주가 반응을 하는 거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련주이죠. 그리고 제약주는 일라이 릴리와 존슨앤존슨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좀 오를 때 이런 섹터들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나 원전 등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값싼 에너지 관련주, 이 정책을 이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약간 미국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증시 사이드에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 부인은 못할 겁니다. 하반기 최대 증시 이벤트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가 박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옥석 가리기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줬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해리스 수혜주 막상막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그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입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정부와 국민의당 그리고 대통령실이 협의체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전기차를 좀 안전하게 타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도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습식, 스프링쿨러를 의무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이제 내년 2월쯤 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걸 좀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올해 앞당겨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라라고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과 업체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걸 매년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도 제시를 했습니다. 과충전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던데 스마트 충전기입니다. 내년 9만 대를 확대해서 보급해서 좀 뿌리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에 대해서는 지금 줄기차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추진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 시스템 요거를 좀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보급해서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화재 사건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의구심 그리고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자 정부가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의료 AI주도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루닛, 이거는 AI 기반으로 한 진단, 그 솔루션, 그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의료 AI주 하면 루닛과 뷰노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루닛은 26% 이렇게 좀 상승했다. 뷰노는 한 16% 상승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셀바스 AI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간 3에서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는 매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루닛 뷰노 같은 경우에 1년 새 100%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의료 시장의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등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AI 의료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그 환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보조 시스템으로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도 좋을 게 신약 개발의 효용성을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그걸 빠르게 또 상용화하는 데 긍정적인 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의료 AI 관련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게 실증 테스트나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서 앞으로 도입될 건데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의료 AI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좀 나와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을 조금 더 당기는데 AI가 힘을 쓸 수 있다라고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관련 흐름들이 현재 바람을 타고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고 옥석 가리기 좀 필요해 보고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아쉽지만 뭐 시장에는 그 미국 시장이 반영했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수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발 리스크 있는 상황이고 또 뭐니 해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밀리는 거에 약간 더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오후장의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좀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리고자 마켓나우 3부가 나서겠습니다. 샵 3772 문자 상담 가능하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댓글로 상담 달아주시면 종목 비중 고민입니다. 네, 그런 부분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전략 구체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뭐 호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동발 악재가 시장의 발목을 꽉 잡는 상황으로 네, 저점이 좀 맞습니다. 낮아지는 그런 오늘 차트의 모습을 양시장에서 볼 수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나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큰 단어라는 이 말이, 이 말이 오늘 시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엇보다도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그널로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고 마무리가 되었는 반면에 국내 시장 들어오자마자 중독 지지락질 리스크를 통한 아침 일찍 갭상승 음봉이 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약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저번 주부터 어느 정도 시장은 이런 약세를 좀 점쳐졌을까요? 연일 1,0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수가 많아지고 오히려 더 이 시장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이 밸류 관점의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주에 1조 넘는 거래대금이 몰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도 1,228개의 하락 종목수가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정말 아쉽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자, 갭상승의 음봉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들어줘야 되는 분위기로 나와야 되는데 중동발 지지적 리스크,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다 보니까 경계성 물량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자리를 들고 셀음봉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좀 그렇죠. 아니죠.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외국인들의 이 현물 유입이 곧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연일 하락 종목수가 1,000개 이상 나옴으로써 저번 주 금요일 개파락의 양봉으로 오히려 더 전환형, 캔들 전환형, 이 변곡점 캔들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늘은 오히려 더 중동 지지락질 리스크의 에너지 업종 쪽으로 몰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출발 좋았습니다. 그러나 1.6 그리고 2%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역시 최대 저점에서 지금 현재 V자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선제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오늘도 좀 몰리고 있고 금융, 지주 그리고 보험, 생명, 정권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을 제외
제외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특히나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오늘 보합권이지만 시장은 밀리지 않게끔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부터 여러분들이 역시 1시 마켓나우 3부가 이런 약세장에서도 금리나 시그널을 통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별로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꼼꼼히 메모 준비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마켓나우 3부는 2대1 스핀을 활용해서 주식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핀을 보면 현재 5장의 흐름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실적 테마에서 1등 섹터가 에너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네.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앙 에너비스 17% 급등, 흥구석유가 10% 급등, 한국석유 6% 급등하면서 오늘 세 종목이 이런 섹터를 이끌어갔는데 중앙 에너비스 양봉을 제외하고는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는 지금 시가 대비 상승폭은 약간 더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 진영어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2등은 방산이고요. 또 3등과 5등이 태양광 풍력이에요. 그래서 이슈 브리핑에서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 테마 1등 떠올리는 이제 양자 항목이 있고요. 2등 원격 진료, 3등이 전기차 화재 섹터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단기 테마는 그 대왕고래, 요 테마주가 부각이 되고 있고 3등이 항공 섹터입니다. 오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가 8%, 티웨이 항공 7%, 제주항공 4%, LCC 쪽이 좀 강하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2% 상승하면서 대형 항공주의 상승세도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한 3가지 테마를 좀 볼 텐데 예. 첫 번째는 풍력입니다. 예. 앞서서 좀 말씀드린 대로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을 맞습니다. 예. 떠올리게 되잖아요. 대선 레이스에 꼭 필요한 쪽이죠. 네. 앞서서서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얘기는 예. 했는데 그런 거와 좀 연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것도?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테마에 앞서가지고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지금 화면에 나가죠. 자,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에 뭐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이런 약세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광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보셨던 이 맵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클릭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쪽은 저는 오늘 풍력 쪽으로 잡았습니다. 자, 기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 풍력 쪽에 전 세계 1위 타워 쪽에 1위 자, CS 윈드입니다. 자, 오늘 CS 윈드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이상 5일선 다시 회복을 하는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오늘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특히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역시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3분기는 좀 안 좋다는 이야기 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2024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4분기까지 본다면 자, 추세는 우상향으로 날 수 있고 해리스의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풍력과 태양광 여러분들 좀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 시점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분위기와 함께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2023년도에 1,000억입니다. 근데 올해 이 컨센서스가 2,60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하는 CS 윈더가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 자, 특히나 매출 1조 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자, 다음 분기 1조 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는 역시 1분기 제외하고는 다 좋습니다. 1분기에 너무 큰 적자를 통해 가지고 작년 2020
3년도 이 2분기, 3분기, 4분기 안 좋고 마지막으로 자, 이 적자로 볼 수 있는 일회성 비용을 마지막으로 떨어냈던 게 2024년도 올해 1분기였습니다. 그 후로 2분기, 3분기 모두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닝이 어느 정도 뒷받침될 수 있는 SK 오션플랜트는 자, 금리 인하 수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적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존재하고 현재 SK 오션플랜트는 최대 저점에서 V자 급등 그리고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우상향의 첫 단추를 깨고 있는 정배열 초입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 CS 윈드가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올라갔다 좀 부담된다면 SK 오션플랜트 지금부터 이 스윙 포지션으로 분할 접근하시기에 딱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수에서는 못 실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주인 만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지금 예. 코스피 시가총액에서도 그래도 셀트리온이 1.5%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도 삼청당 제약이나 뭐 셀트리온 제약이 그래도 이제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많이 좀 점수를 잃지는 않아요. 역시 네.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네. K바이오주 요즘에 좀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렇죠. 안에 좀 봐야 할 네. 종목은 뭐가 있을죠? 예전하고 네. 틀립니다. 예전에는 기대감과 함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마일스톤 진행 안 했었죠. 대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들의 이 그 파이프라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이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흉내만 냈다면 이제는 정식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과 함께 대한민국의 네. 바이오는 이젠 대부분이 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이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역시 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일스톤이 들어왔습니다. 마일스톤 2분기 자 182억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기술 이전의 총 합계 금액으로 1조 2천억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2분기에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82억,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을 한 기업이고요. 특히나 자가면역 치료제 APB, 자 APB A1의 이 A1의 이 마일스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플랫폼 사업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시 플랫폼의 이 바이오 플랫폼이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차세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뿐만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가 뒤따라오는 종목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말을 해도 무관할 정도로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우상향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영업이익이 2분기 마일스톤이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한 1년 정도 충분히 우상향 1년 정도 충분히 자, 이 영업이익으로 충분한 모든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플랫폼 회사 중에서 시총이 이제 5천억.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릴 때만 해도 3,200억이었는데 5,200억까지 뛰었네요. 내년에 1조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종목은 보르노이입니다. 자, 보르노이도 말 그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의 하반기 임상 기대감까지 있습니다. 자, 비소세포암 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데요. 특히나 동일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 블루프린트 쪽은 현재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자, 말라티가 지금 현재 3조 3천억의 수준으로 감안해서는 현재 보르노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은 너무 싸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 기술 이전은 지금 현재까지 3건을 통해 가지고 역시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대 오르고 있는데요. 전고점에 8만 원 선만 넘게 되면 하반기 임상 기대감의 임상 기대감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기대감 속에 꼭 봐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에이프릴 바이오, 두 번째로 추세 우상향의 보르노이를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데일 스핀에서 단기 이슈로 잡히는 게 이제 단기 테마잖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1등은 초전도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항공입니다. 근데 오늘 항공 섹터는 LCC
그리고 대형 항공주.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예. 비상하고 있단 말이죠. 네. 예, 무슨 포착된 시그널이 있는지 예, 이 안에서 있습니다. 봐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요? 예. 자,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또 최대 영업이익이 또 예상되는 쪽이 항공 쪽입니다. 항공 비행기 대부분이 항공사들은 리스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자 비용이 낮아지면 영업이익이 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봐야 되는 항공 쪽,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클릭을 하게 되면 항공 쪽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종목을 찾을 필요 없이 종목이 그대로 나열이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봐야 되는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2분기 컨센서스가 지금 0.25 어느 정도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0.25입니다. 그래서 6천억인데 만약에 3분기에 0.5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건 6천억이 아니라 7천억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는 어째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지출 비용의 이자 비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바이오라든지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 볼 수 있는데 바로 어닝으로 따라오는 쪽은 항공이라고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대한항공입니다. 자, 올해 대한항공은 어닝 서프라이즈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조 원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입니다. 만약에 0.5 하게 되면 7천억이 넘는다는 거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V자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고 전고점이 23,500원짜리가 오히려 더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도 꼭 관심 가져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항공은 어디로 봐야 되냐? 기술적으로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오늘 LCC뿐만 아니라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제외한 60일선 돌파하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유일한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자, 1분기, 2분기. 자, 1분기, 2분기보다도 3분기 자, 347억의 컨센서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흑자 기대감이 있고요. 자,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만약에 얘도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수혜를 만약에 이제 이자 비용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충분히 오늘 하반기에는 이 3분기 자 450억에서 500억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0억 가까이 된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은 금리 인하에 관련 업종은 항공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놓으시고 투자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공주 말씀드렸는데 금리 인하 수혜 주의고 그리고 워낙 강세되면은 또 긍정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다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수익성 개선 이게 좀 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들도 오늘 오르고 있다라는 점 네.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마켓 나우 3부는 그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조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관련 정보 필요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현재 증시 현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깊혀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권인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나흘째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는 18만 원 선도 위태로운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잭슨홀 미팅에서 내놓으면서 나스닥이 1%대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늘 우리장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심심한 가운데 셀트리온 홀로 1.48% 탄력을 점점 키워 나갑니다.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테키마가 유럽에 등록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오늘장 모두 내림세입니다. 그런데 현대차 관련해서는 오는 28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CEO 인베스팅 데이가 개최됩니다. 이날의 관전 포인트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신차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 쪽 모두 1% 넘게 오르고 있고 특히 신한지주 관련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7거래 연속 오르면서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모두
또 2차 전지 종목들 모두 오름세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무려 4.18% 오르고 있는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 등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이제 배터리 화재 안전 진단에 힘을 쏟으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까지 4% 넘게 오르네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코스피 2차 전지 종목들과 다르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장 큰 변동성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는 강한 하방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에 좀 지지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엔캠은 2.75% 낙폭이 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세인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가 2.67% 가장 강한 상승폭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오늘장 1% 넘게 내리는데요.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히알루론이다제가 미국 등록에 성공했다는 소식, 긍정적인 이슈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와 실리콘투가 현재 14위, 15위권을 다투고 있는데 모두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펄어비스 관련해서는 게임스컴 2024에서 붉은 사막이 수상을 실패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재 구간 10% 넘게 내립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유일하게 상한가에 진입한 게 텐트랑 캠핑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는 ES큐브가 되겠고요. 그 옆에 나와 있는 KN솔, 엔비디아 액침 냉각 도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2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왕고래 테마도 좋은데요. 단기 테마 3등에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죠. 관련 종목으로는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오롱 글로벌은 우선주가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진입에 성공했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했다는 소식이 이 종목들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캠이 현재 16% 올라지고 있는데 전립선 암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가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TKG 예강도 19%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20% 상승하고요. 장기테마 1등에 양자 아무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이제 3천억 원 규모의 R&D 에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시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이 TKG 애강이 18% 오르는데요. 스프링클러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관련 여러 가지 화재 관련 이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부천 모텔에 큰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인명피해도 나왔는데 이런 노후화된 건물, 전기차 화재 관련 이슈가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의 기대감이 나와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TKG 애강 그리고 파라텍까지 12%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스펙코드 12% 오르는데 폴란드 방산 전시회 9월 10일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빛 레이저가 13% 오르고 있고요. RT캐스트는 0.56% 상승권입니다. 다만 이 RT캐스트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두 자릿대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까지 알아두시고요. 대왕고래 쪽에서는 GS 글로벌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선엔지니어까지 7.5% 오르고요. 마지막으로 호실적을 발표한 제일일렉트릭이 5.38% 오름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점점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이번 한 주도 탄탄하게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세 가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이제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상담이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로 꿈을 꾸는 사람들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고민은 파라텍이에요. 종목 매수가는 2,0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이 10%. 수익권이긴 하시네요. 네. 네, 화재 관련주 이슈가 지속돼서 매수를 하셨는데 목표가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소방설비 시공사고 시공 능력에서는 1위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독보적인 그런 위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텍 오늘 TK 예강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돼 있는 시설, 구조물 관련 업체들이 오늘 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좀 화재 사건이 많죠. 청라의 또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번에 모텔에서 또 불이 나가지고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좀 있었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소방시설 의무화 추진 소식과 함께 파라텍이 오늘 좀 급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이슈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첫날의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도주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TKG 애강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지금 잠시만요. 차트를 보면서 자, 이 이데일리 스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TK 애강이 주도로 먼저 치고 올라가는데 특히나 이제 이 아침에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급등이 나게 되면 상한가를 붙여야 됩니다. 상한가가 붙이고 관련 주들이 두세 개 아니면 최소 한 개, 두 개가 뒤따라가면서 20%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TK 예강이 지금 현재 19%대 움직인다는 것은 지금 안 되죠. 이 사이즈 이슈로 테마가 만들어질 거면 아침 9시 5분에서 10분, 늦어도 30분 안에 상한가를 꽂아서 잔량을 쌓아야지 내일 아침에 갭을 띄우려고 그러는 물량들 뿐만 아니라 오후장에 그에 관련 종목들이 빨리 분석을 해서 뒤에 이제 부주도주 쫄따구까지 딱 따라붙어가지고 오후장에 급등, 자 오늘 종가 마감을 양봉으로 마감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 음봉 던지는 장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 두 종목마다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현재 아침에 이슈로 인해 가지고 급등만 나왔지 더 이상 붙이지 못하는 것은 자 여기서 장기적 초단기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TK 지금 파라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내신 분이 지금 현재 지금 단가가 2,000원입니다. 지금 2,300원 이제 큰 폭으로 지금 수익권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절반 익절 후에 컨트롤이 가능한 물량 정도만 오버나잇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익절, 절반은 트레이딩 관점. 꼭 만약에 이 종가 기준으로 파라텍이 실선에 지금 풍차, 이 지금 양선이 나오고 있는데 단봉의 양봉으로도 마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꼭 던지자라는 말씀과 함께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초이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11만 9,500원이고 비중이 7%입니다. 하락하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춰도 될까요? 라고 해서 주셨는데 오늘은 좀 일부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어도 이게 8만 6천 원까지 내려가다가 9만 9천 원까지 왔는데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는 좀 멀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LG전자 약간 좀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대형주 종목 중에서 제일 답답한 종목이 LG전자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LG전자를 매일같이 수천 번을 봅니다. 이 TV,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있지만은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진짜 10원함치도 없는 만큼의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LG전자 답답하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G전자는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 단가를 낮춰도 될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있어서 최고의 실수는 물타기, 불타기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내일 모레 주식은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앵커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어떤 비밀인가요? 비밀 네. 하나.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은요. 내일도 열리고요. 심지어는 다음 주다. 그리고 내년에도 열립니다. 항상 트렌드가 바뀌고 항상 시대적 변화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매번 바뀌는 시장에 현재 여러분들이 꼭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면 현재 시장의 트렌드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LG전자를 가지고 물타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한해서 주도주를 찾고 그 주도주에서 부주도주까지 여러분들 매매해야 되는 시점에 답답한 LG전자를 들고 물타기를 한다면 다음 스텝은 없습니다. 자, 상담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에서 하반기까지는 어찌 보면 이 대형주 거래소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하반기에는 11만 원까지는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단가가 11만 9천 원인데 저는 가감하게 11만 원, 10만 5천 원, 61선 뛰어넘어 가지고
하고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사이에 하반기 올 듯합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현재 지금 보내주신 분은 제약바이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이쪽 좀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다 월 단위로 좀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LG전자는 홀딩이지만 홀딩이지만 11만 원과 11만 5천 원 왔을 때 이 좀 약간의 손절의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11만 원짜리의 하반기 다다음 달 한 10월 정도에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게 되면 제가 캔들을 보고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지 설명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 BKK님의 고민 또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삼성중공업 이제 매수는 1,840원입니다. 예, 그리고 비중이 적지 않아요. 25% 갖고 계시고 지금 차트를 보셨는데 뭐 61선까지 다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반등할 때까지 기다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선 업종에 대한 그 장밋빛으로 일단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예. 자, 조선업종에 들어오신 분들은 단기적 관점으로 잘 안 보죠. 원래 네. 좀 조선업종 자체는 좀 느리게 올라갔다가 또 느리게 또 내리고 오고 하는데 요즘 근래에 들어가지고 좀 가파르게 상승했는 게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삼성중공업은 다른 이 HD 그룹 쪽이었죠. HD 한국조선해양과 HD 미포조선 그리고 이 현대중공업에 비해 가지고 삼성중공업은 요번엔 좀 약했습니다. 작년에는 훨씬 틀렸죠. 작년에는 같이 오르더라도 삼성중공업이 좀 더 가파르게 올랐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요번에는 좀 상승 추세를 좀 수혜를 좀 덜 받고 있습니다. 오늘 61선 지지 캔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대기 매수가 61선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3%대 음봉이 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내일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이탈하더라도 9시 30분 전까지 밑으로 꼬리를 달면서 61선 지지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뿐이 아니라 이 중공업 쪽 들고 계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던 모든 분들 올 여름 상당히 더웠죠. 많이 더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 조선소, 이 쇳덩어리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덥겠습니까? 더울 정도가 아니고요. 신발이 다 고무가 녹을 정도로 더웠다라고 합니다. 어째 보면 이 조업수가 좀 많이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의 이 폭염이 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선업종들의 종목들이 한 3분기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건 아셔야 됩니다. 현재 이 조선업종은 지금 현재 2028년, 2029년까지 슈퍼사이클이 어느 정도 예견돼 있고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연간 단위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분기의 이 기후라든지 아니면 단순 이 영업이익이 한 분기 한번 미끄러지더라도 다음 분기에 거의 살려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분기는 바라지 말고 오히려 더 4분기를 향해서 비중은 좀 조절이 좀 들어가되 4분기에는 4분기 어닝이 나오는 가을 찬바람이 불 때는 채워 넣자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조금 비중 관리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중 관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샵 3772로도 문자 상담 받거든요. 근데 문자 뒷자리 69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전선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가 16,42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5월에 2만 원을 넘어섰지만 현재는 12,000원까지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예. 네, 매수가까지 어떻게 좀 14,000. 기다려봐야 될지 16,420원이 16,420원. 매수가였습니다. 현재는 12,580원 현재가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종목이 왔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AI 반도체, AI 이 전력 쪽, AI 쪽의 밸류체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력 쪽, 케이블 쪽 그리고 변압기 쪽이 오늘 올해 상반기 최고의 종목으로 좀 움직였었죠. 대한전선은 사실상 데드콜로스 모두 나왔습니다. 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에 보시게 되면 꼭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지금 전기 쪽에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시는 분들 모두 다 메모해 놓으십시오. 자, 이 대부분이 6월 달에 대한전선은 21선 데드콜로스 났습니다. 또다시 7월 12일 날 62선 데드콜로스가 났습니다. 주식은요. 정배열 초입, 골드에 사서 데드에 팔아야 됩니다. 현재 데드콜로스가 났다는 것은 현재 세rum봉이 났고 계속 저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한전선은 현실적으로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야 될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이런 말씀 전선 좀 전기 쪽, 변압기 쪽에 대부분이 세rum봉이 오고 데드콜로스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실망하고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정건사 보고서 아니 유명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기, 전자, 반도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엔비디아 좋고 내년에 좋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식 보십시오. 선반영 나오고 있습니다. 데드콜로스가 나서 매일매일 기관가격은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2차 전지는 누군가도 또 10배, 20배 간다. 2027년까지 간다. 해도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반도체도 지금 현재 세rum봉이 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전선은 세rum봉이 났고요. 데드콜로스 난 이상 현재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더 거래량이 터지는 하방 자리가 만약에 많은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샵 3772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상담 받았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하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후장 공략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후장 공략준 처음에는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제가 한 5번, 6번 정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져온 이유가 오늘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익절을 하자라는 자리입니다. 익절 후 재매수 자리는 35만 원 선, 다시 말해서 5일선에서 다시 사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 정고점 그리고 부지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시속 게임, 수급의 시속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가 나올 때는 오히려 더 매수 관점, 그리고 좋은 소리,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가지고 찬양을 할 때는 오히려 더 매도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포드 전기차 전략의 수정을 통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가 전망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번에 불 많이 났잖아요. 자동차 BMS 특허의 세계 1위입니다. 자, 파월의 9월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2차 전지 강세, 다시 말해서 저점에 이 성장주의 배팅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익절 후 재매수 관점은 35만 5천 원 자리에서 재매수하되 두 번째 목표가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목표가 38만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이 37만 3천 원짜리 왔으니까 익절 후에 재매수는 35만 5천 원.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의 목표가는 44만 원을 두고요. 손절가는 34만 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좋은 소리 한마디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바닥을 만들어줬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래량이 2번이나 터지고요. 이번에 얼마 전이었죠? 3주 전에 금은 월요일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해서 61선, 21선 모두 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초입이 왔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식은 정배열 초입, 상승 초입에 이 정배열 초입, 골드크로스에 사서 데드크로스에 팔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골드크로스는 2차 전지와 뿐만 아니라 지금 상반기에 아주 안 좋았던 종목들 안에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뱅크는요, 2분기 순이익 1,200억의 역대 최대 작년 동기 대비 47% 성장했습니다. 중저 신용대출 누적이 12조를 이 12조를 통해 가지고 역대 최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체율 0.48로 지속적인 가능성. 자, 포옹금융의 실천을 이루어지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두 번째 종목 대안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공략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고 종목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전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뵐 겁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음극재 관련 밸류체인을 완성한 국내 유일 기업인 포스코 퓨처엠. 이 배터리 소재사 P&O 케미칼 지분 51%를요, 협력사 OCI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P&O 케미칼은 지난 2020년 OCI와 협력해 설립을 했죠. 당시 대표적인 신사업 확장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P&O 케미칼은 장인환호 이 포스코 체제에서 첫 구조조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포스코는 지난달 120개 구조 개편 대상을 확정해 2026년까지 정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66개죠. 이 사업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퓨처엠은 매각 대금 500억 원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P&O 케미칼 부채 1,654억 원을 떼어냄으로써 한 2천억 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OCI가 이 P&O 케미칼 부채를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달 양극재 공장 건설 등을 위해서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발행했었는데요. 이 수요 예측 흥행에 힘입어 당초 계획했던 모집 금액보다 2배 많은 자금을 모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나선 포스코 퓨처엠, 실적과 업황 악화로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이 소가리를 하는 분이 많으셨는데요. 회사 이름처럼 2차 전지와 포스코의 미래를 책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